교수님, 산부인과란 어떤 과라고 할 수 있나요? 데피니션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데피니션이요. 손흥민이라 분다. 네. 여기는 네.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미래 BTS입니다. 미래 BTS요? 네, 네. 갑자기 BTS는 조금 차범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고려대학교 어려운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아우름 토크, 시대를 아우르는 아우름 토크 라떼는 말이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저희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라고 해서 크게 중요한 과들 4개 정도를 나누는데요. 그 중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산부인과를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산부인과인데, 산부인과의 가장 어르신이시자 저희의 부인과 쪽으로 원로이시자 저희 대가이신 허준영 교수님을 영광스럽게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산부인과란 어떤 과라고 할 수 있나요? 데피니션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데피니션이요. 손흥민이라 분다. 어떤 말씀이시죠? 우리는 국내 리그 상대 안 하고 네. 국제 리그에서 뛴다. 고대 프로 산부인과가 손흥민이면 네.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손흥민이면 거기에 감독?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원로 자본금. 여기는 네.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미래 BTS입니다. 미래 BTS요? 네, 네. 갑자기 BTS는 조금 차범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더 세계적으로 나간다. 그런 또 깊은 뜻이. 선생님, 그런 BTS라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세계를 상대하는. 네, 세계를 상대한다. 알겠습니다. 국제 리그를 상대한다. 이런 국제 리그를 상대하는 산부인과에 저희 또 새내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고대 구로 산부인과 전공이 2년차 송아영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왜 산부인과 선택하셨어요? 저는 산부인과 매력이 뭐 수술이랑 내과적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그리고 또 출산 과정에서 또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충분히, 소중한 순간을. 매력 있는 과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맞는 되었습니다. 말씀입니다. 교수님 때도 네. 산부인과는 그냥 경쟁이 아니었죠, 그때는? 그때는 뭐 반에서 그래도 한 톱 5 안에 들어야지. 이제 반이 전체 몇 명 정도 되는데. 반이 그때 한 100명 됐죠. 와, 100명 5% 안에 들어갈 네, 수 있는 네. 상위 몇 퍼센트만 갈 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과였군요. 거의 한 30년 넘으셨죠, 선생님? 그렇죠. 네. 30년 기간 동안 후회는 없으십니까? 절대 후회 없습니다. 이야. 만족합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도 산부인과를 다시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다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때는 그래도 전공의 생활이나 이런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 힘들었죠. 그렇게 힘드셨다고 하는데 집에는 뭐 그러면 매일 네, 가긴 하셨어요? 그때는 하여간 당직 시스템이 좀 틀렸죠. 네. 이제 치프가 당직을 하는데 네. 그때는 치프 당직이 한 달씩 있었어요. 한 달 내내 한 달 당직. 내내 병원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치프가 3명이었었는데 네. 결국은 한 달 당직하고 2달 집에 가고 한 달 당직하고 2달 집에 가고 뭐 1년에 이런 3분의 시스템. 1을 그냥 네. 집에를 못 가신 네. 철인과 같은 과정을 겪으셨군요. 아니 근데 이제 더구나 애로사항은 뭐냐면 레지던트 선생님이 한 3분의 2는 다 결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치프 당직을 하면 신혼 때 이제 한 달을 부인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 산부인과가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 과인데 별을 못 보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집에 잘 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3, 4일에 한 번 당직 서고 있습니다. 3, 4일에 한 번. 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으셨네요. 네, 네. 당직 때도 집에 가실 수는 없고요. 주 80시간이 맞게 지켜지고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물론 다른 과들도 다 힘들지만 대표적으로 힘든 과라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일단 바이탈을 다루는 과다 보니까 근무 시간 내에서는 좀 응급도 많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출퇴근은 확실히 좀 지켜지고 있는 추세여서 옛날처럼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철인과 같은 과정을 지금은 많이 인간적으로 네. 보고 있는 네. 그런 셈이군요. 이상하게 산모들이 몰아치면 한꺼번에 막 몰아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이게 운이 나쁘면 자기 당직 때 계속 산모가 몰아치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3일간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서 있는데 분만실에 서 있는데 네. 그냥 갑자기 필름이 싹 끊겨서 한 5분이 싹 끊긴 거예요. 기절하셨나요? 눈 뜨고 있었어요. 눈 뜨고 주무셨단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여간 그 기억이 네. 아직도 나서 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감개무량한 거죠. 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네, 대단하십니다. 자부심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자부심이자 의사로서의 보람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옛날에 비해서 또 지금이랑 이런 수술이나 아니면 치료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 많이 같아요. 달라졌죠. 네. 옛날에는 제 생각에는 산부인과인데 그래도 요즘은 부인과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지만 산과가 옛날에 조금 더 우세 많은 환자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때 주임 교수님이 이수종 교수님이라고 계셨었어요. 네. 저희 큰 어르신인데 네. 진짜 혹은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아나? 그래서 그때는 스크럽 장갑이 없었어. 그래갖고 일제 시대 때 일제 말로 얘기하면 아까진기 빨간 약, 네. 빨간 약 또는 뭐 머큐로크롬 같은 네. 걸 갖고 스크럽을 하고 맨손으로 수술을 했네.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쯤 되나요? 그게 아마 일제 강점기 때 얘기이신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런 얘기 네, 오늘 라떼 라떼. 너무 장난 아닌데요.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저의 라떼 경험은 네. 그거고요. 네. 야 옛날에 정말 그러던 시절도 있었군요. 지금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이제 스크럽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소독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때는 다 개복 수술이었죠. 뭐였죠. 요즘은 네. 구멍 뚫어서 네. 복강도 네. 많이 하고 그때는 다 개복으로 열고. 네, 개복으로 그래서 1980년도 말까지 그렇게 개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00년도 초에 네. 그때 이제 복강경이 이제 도입되고 그래서 2000년대까지 이제 복강경의 모든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구멍 뚫어서는 복강경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가 산부인과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다 이제 산부인과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저희 병원 산부인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대 구로병원 자체에 보면은 가장 최초로 네, 복강경 수술 1회 복강경 수술을 구로 산부인과에서 아니 차범근 네. BTS 비유하신 게 정말 명불허전이십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 복강경을 저희 병원에 들여오신 게 허준영 교수님. 아 정말요? 야 대단하시다. 요즘은 복강경이라는 게 그냥 표준화되고 네.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술기지만 네. 가장 선구자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모셨군요. 선생님 그러면 산부인과 치료는 현재 의학의 최첨단에 달리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이제 하신 지 1년 되신 거죠? 네. 1년 동안 해보신 산부인과의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외래도 가보고 그리고 병동 환자도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여자 전공이라서 그런지 환자들의 그 질환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여의사가 네. 직접적인 공감이 가능하신 게 참. 네. 아니 그러면 산부인과의 단점은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몰래 말씀해 주시죠. 아주 소소한 단점이 있다면 응급이 좀 있고 당직 때 잠을 편히 자지 못한다는 게 아니 교수님께서 3일 잠을 못 주무셨다고 했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쪽잠은 잘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시죠. 아니 근데 선생님 산부인과에 응급이 많이 있나요? 대표적인 것이 자궁의 임신이죠. 그래서 자궁의 임신. 파열되면 배 안에 이제 헤모페리토늄, 그러니까 복막 복강 내에 이제 출혈이 되는 거죠. 그 자궁의 임신이라는 게 아기가 자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궁 바깥쪽에 임신되는 거 말씀하시는 나팔관에 거죠? 임신이 돼서 네. 거기에 스페이스가 좁기 때문에 네. 이제 터지면 빵 혈관이 터지는군요. 놓쳐서 노출이 돼갖고 네. 출혈이 돼서 사망하실 수도 네.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복강 내에 그냥 출혈이 뭐 1000cc 이상 되는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초응급이겠네요. 뭐 외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갑자기 한 1500cc 이상의 출혈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사망하시죠. 우리가 1, 2버저블 슈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 장기들이 다 벌써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네. 간이나 콩팥이나 뭐 뇌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뭐 며칠은 살지 몰라도 대부분 다 사망하는 그런 초응급이네요. 케이스니까 초응급이 되겠죠. 아니 그럼 산부인과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작은 병부터 정말 큰 병까지 너무 다양하게 보고 대단한 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참 버라이어티합니다.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과가
요즘 출산율이 좀 저하되고 있잖아요. 출산율 저하 산부인과의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정책적으로도 국가적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뭐 분만 관련해서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좋아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여성이 사회생활을 더 하고 경제적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산한다면 자연분만이 좋은가 아니면 제왕절개 일반인들 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어떤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자연분만 할 수 있으면 자연분만 하는 게 좋죠. 아, 그런가요? 그게 다 이게 원래 신의 법칙이 이제 자연분만하게 낳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될 경우 이제 제왕절개술을 하게 되겠죠. 아니 그럼 자연분만 제왕절개 말고 이제 부인과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일반인 분들이 산부인과 진료 전에 알아두면 좋은 팁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인병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 그래요? 젊은데도?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궁내막증인데 네. 사실은 그것이 이제 유착이 되는 병이거든요. 아, 뱃속에 네, 서로 네. 눌러붙는. 네, 유착이 돼서 나팔관도 막 유착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불임에 이르는 수도 있어요. 불임까지요? 네, 그리고 또 그 난소에 이제 이렇게 또 피가 고이는 종양이 생기고 또 종양이 터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대학생 때 정도에 부인과 초음파를 한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젊은 나이 때 미리 한번 봐두면 좋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뢰에서 봤을 때 많은 가임기 여성분들이 본인의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잘 모르고 그런 걸 체크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생리 주기를 잘 체크해가지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1년차 선생님 맞으시죠? 아니 교수님까지 얘기하셔가지고 산부인과의 미래가 너무 밝군요. BTS입니다. BTS. 아니 그래서 산부인과 질환은 좀 그렇지만 자궁경부암이 옛날에 또 무서웠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궁경부암 같은 것들이 여자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비율이 그래도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교수님? 네, 이제 아마 천연도 없어지듯이 네. 자궁경부암도 없어질 거예요. 원인이 밝혀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원인이 뭔가요? 바이러스로 이제 밝혀졌죠. 네, 그래서 지금 12세부터 네. 국가에서 벌써 이제 그 예방 주사를 놔주고 있으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2년마다 우리가 자궁경부암 시술을 하죠. 검사를 하게끔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초기에 자궁경부암이 발견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20년 이내로 이제 자궁경부암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산부인과를 찾아가는 거를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증상이 없어도 한 번쯤은 가보고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가봐야 되겠군요. 제가 레지던트 때인데 신혼부부가 입원했었어요. 신혼부부요? 신혼부부가 입원했는데 이제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이제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결혼하자마자 좀 배가 불러서 이렇게 진찰을 병원하러 우리 병원에 왔었는데 거기가 난소암 말기였어요. 그래갖고 결혼하자마자 아마 한 6개월 이내로 서로 이제 생과 사를 이제 해서 보면 이제 영화로는 멋있는 얘기지만 실제로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 아프고 그래서 이 증상이 없더라도 여성이 꼭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초음파하는 건 필요하다. 또 숨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난소암입니다. 아이고. 네. 난소암은 또 여성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폐경된 후에는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나는 이제 폐경됐으니까 산부인과 안 가도 된다 졸업이다 생각하지만 방심할 때. 그때부터 산부인과를 올 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2년에 한 번은 네. 그 자궁경부암 검사하실 때 네. 산부인과 초음파도 부인과 초음파도 꼭 봐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컵 오늘 출연한 건가요? 특별한 거죠. 어떤 의미로 출연했나요, 교수님? 이게 제가 20년 전에 20년. 라떼면이니까 우리 실습 학생들 네. 학생들이 올해 가장 실습 때 도와준 교수 1위를 의미가 있어서 출연한 거군요. 과대표가 이걸 저한테 선물했습니다. 항상 이걸 이제 뭐 운영하실 때는 이거 하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고맙다.
정말 그런 참 교육자십니다. 하고 있어요. 정말 진짜 참 네, 교육자십니다. 그래서 지금 자랑이지만은 뭐 저희 3년 4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지금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을 잘 지도를 해줘서 신정호 교수가 네. 호의 교육상을 받고 신종 교수님은 산부인과 교수님이시죠? 네, 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네, 산부인과 과장님. 네. 또 그 다음 해인가 또 우리 석탁 강의상을 오민정 교수님이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오민정 교수님. 그래서 진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에도 굉장히 열을 쓰는 우리 산부인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 자랑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아 이거 자랑하는 자랑이 하실만 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진료에 있어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고대 최고를 하고 계시는 정말 대단하신 과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또 뭐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다 자랑거리를 얘기하면 미남 미녀예요 다. 신정호 교수님은 싱가포르요. 아 싱가포르요. 네, 네. 네. 저는 뭔지 아세요? 여쭤볼까 말까 차마 고민하고 있었는데 더스틴 호프만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영화배우 더스틴 호프만. 더스틴 호프만입니다. 저 이거 편집하실 때 옆에 이렇게 배우 얼굴과 같이 해주셨으면 선생님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아유, 우리- 스티로프만 여기 있어요. BTS가 인정해주신 더스틴 호프만 씨. 지금 앞으로 산부인과의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처럼 네. 계속 세계적으로 나갈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산부인과가 특히 이제 서저리 파트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로봇 수술이 이제 앞으로 30년 되면은 로봇 수술만 하지 이제는 아마 복강경 수술을 안 하리라 예측이 돼요. 네. 기술이 발전돼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우즈베키스탄 환자도 여기 구로병원 내에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텔레 서저리도 가능하리라고. 공간에 제약이 없는 네. 수술이 가능하다는 그럼 말씀이시죠?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세요? 아무래도 당직 때 많이 보는 게 산과 환자들이 산모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분만 도중에 예전에 정말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진통을 심하게 했던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좀 그런 오랜 진통이 끝나고 결국 다행스럽게 예쁜 아기를 출산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손잡고 정말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드라마처럼 제가 오히려 산부님께 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제가 내년 2월에 은퇴인데 그래서 은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외래에서 저기 환자분들 만날 때 이제 4개월 후에 오십시오 그러는데 다음에는 이제 제가 못 봅니다. 이제 은퇴해서 못 봅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막 울어요. 그러면 제가 우는 환자 손잡고 이럴 때 결국은 환자분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그래도 환자분들한테 잘해줬구나 하고 그런 것으로 보람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만약에 은퇴할 때 아이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산부인과에서 처음에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산부인과는 이랬으면 좋겠다 한마디씩 해주시죠. 전공의들이 넘치는 산부인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인이 넘친다는 건 꿈과 비전이 넘치는 과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전공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는 인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과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산부인과는 이랬으면 네. 좋겠다. 지금 산부인과가 굉장히 화목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앞으로도 계속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